특별기획 군수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박청입니다. 민선 6기도 벌써 3년이란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역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증표로 곳곳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안병호 한평 군수는 지난 3년을 풍요로운 한평,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동한평 산단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살피셨습니다. 그럼 민선 6기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추진하신 안병호 한평 군수님을 모시고 그 결실과 또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계획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년 동안의 주요 성과와 공약사항 이행,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군정 과제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선 6기 3년을 맞은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히 염천에 저희 사무실과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내 고향 소식을 전하는 영광장 삼평 인터넷 뉴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쉼없이 달려왔죠. 제가 민선 5기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평 군수 자리는 우리 전체 한평 군민이 다 모두 하시기 때문에 저를 한시적으로 4년이라는 임기를 정해놓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배경에는 군수직을 이용해서 못된 일 오고 잘 먹고 잘 살고 봄내고 정책 역량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크게는 우리 한평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서 좀 축소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이런 사명감을 부여해서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군민들의 소명을 항상 가슴에 품고 머리에 새기면서 정말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거고요. 충분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회를. 네, 그러면 이번에는 군수님 그 민선 6기의 지난 3년은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년요.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일을 했죠. 내가 어디 가서나 군민들 만나 뵈면 말하고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람이 그 땅에 정주를 하려면 첫째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자님 쌀떡이라는 용어를 아시나 모르지만은 요즘 말하면 통장. 쌀떡이 차야 됩니다. 이건 쌀떡이 채우려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609년 동안 우리 한평 지명이 생긴 지 609년째입니다, 올해.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3대 임금인 태종대왕께서 한풍현에서 한자, 다함자, 보평현에서 평화를 평자 따가지고 한평현을 만든 609년입니다. 그 내용이 다 함께 평화롭게 살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인구가 많을 때는 1965년 말 기준에서 14만 1,845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 기준에서 3만 5천이 무너졌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이유는 첫째 쌀떡이 먹고 살 게 좀 빈약해서 그랬지 않냐. 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아이러니하게 그때 당시 울산이 또 14만 1,000명이었다고요. 우리 한평은 비슷했더라고요. 근데 50년이 지난 울산은 현재 120만 명. 우리는 3만 5천이 무너져. 그건 상대적으로 울산은 중화학단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해서 먹고 살 게 많은 게 그리고 무겼고, 우리는 한평은 상대적으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609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의 쌀떡은 농업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쌀농사, 보리농사를 근간으로 해서 부추, 단호박, 무화과, 쑥, 고사리, 또 요즘에 대추까지 접목을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6대 작목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소득이 논농사 대비 많게는 12배, 적게는 2.7배가 나옵니다. 한 품목 말씀드리면 금년 무화과가 약 한 35억 수확될 예정이고 단호박이 약 한 80억이 나왔습니다.
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걸 또 농업은 농업대로, 또 우리 산단은 산단대로, 동안평 산단 뭐 다음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미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공장이 86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3개가 쉬어 있어요. 그럼 63개가 돌아갑니다. 근데 전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불산단, 강양신금산단, 여주 여천산단은 국가산단입니다. 지방산단, 농공단지, 개별 읍주 이렇게 해서 시군의 이렇게 공장 분포가 평균이 한 190개 되는데 우리는 86개, 그거 23개 쉬어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보 농공단지 73,000평 조성을 했습니다. 그 영광서 강주 길목에 있는데 그 공단이 준공되기 전에 100%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31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31개 업체에 조업원이 960명. 또 그거로 이제 동안평산단 23만 평을 조성을 했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준공된 지 만 2년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90%가 넘는 이런 분양률을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럼 이게 다 100% 분양이 되면 81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3,600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더불어 도시가스 또 주포 연안주의 사업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 농업은 농업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면 돈벌이만 되면 사냐? 교육 인프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교육 인프라도 뭐 이런 방송에서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학다리 고등학교가 국회의원을 6분이나 배출하고 이게 상당히 명문인데 그 학교가 약 한 300억 간다고 그래요. 그건 아무 조건 없이 정부에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이게 기화가 돼서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934억을 줘서 지금 그것좀 중학교, 그것좀 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중학교, 지금 골프 고등학교는 짓고 있고요. 골프 대학까지, 또 특성화 지금 중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또 역사박물관, 또 인재 양성소 이런 걸 하면 교육에 약 한 1,700~800억이 투자가 되면 우리 한평이 농업은 농업대로, 공업은 공업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되면 이제 옛날 14만 1,0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5만은 훌쩍 넘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공약사항은 국민과의 약속이죠? 그렇죠. 네. 그 어느 정도 잘 지키고 계시나요? 뭐 저는 프로 정치인도 아니고 또 직업 정치인도 아닙니다. 군수 자리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민이 다 못 오니까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정치라고 일면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이 대단히 몰매맞은 소리인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빌공짜 공약을 많이 해버려요. 우리가 선출해준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67개 공약을 이번 민선 6기 때 그러는데 지금 약 90% 이상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공약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 아시다시피 애니포터라고, 거기서 평가하는 매년 하는데 민선 5기 때도 A등급, 현재까지 한 1년이 남았으면 A등급입니다. 그럼 매니페스토 그때 시상을 그렇죠. 하셨죠? 예. 그래서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공약집도 제가 만들어요. 공약도 만들어서 우리 한평의 현실이 뭔가, 이걸 만들어 놓고 네가 군수가 되어서 과연 지킬 수 있냐 없냐, 또 공약을 지킨다는 건 재정 문제거든요.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서 다 해낼 수 있냐, 이걸 엄밀히 따지고 분석할 때까지는 대학 교수들 자문도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인 큰 골격은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또 공약을 지켜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가 1년 남았습니다만은 넘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한 10% 정도는 거의 이게 완공 단계에 있고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느 군수님들보다도 우리 안병호 군수님께서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고심을 많이 하셨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첫째 제가 와서요. 이 도시가스가 우리 한평에 안 들어왔어요. 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공장이 상대적으로 안 나옵니다. 또 주부들이 굉장히 난방비가 많이 나요. 예, 도시가스를 넣었죠. 또 농업은 농업대로 제가 모두 말씀드렸으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장을 짓자. 이러고 또 우리가 강주가 공식적으로는 130만이라고 그러는데 강주 시장 말씀이면 170만이 산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평 직원도 강주에 살지 않소. 근데 대체 그 말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인근 5개 방향 시에서 강주에서 출퇴근을 이렇게 하면 170만 정도 삽니다. 그 150만, 170만 강주 시민이 가장 가까운 데가 우리 해변이 돌몰이입니다. 거기다 요즘에 한옥 50세대 이렇게 지금 그런 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2필지 남고 48필지를 지금 분양해서 한 30세대 짓고 나머지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도 교육 방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다리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의 지방대학원은 4개, 지방고등학교의 4개 명문인데 그걸 한 300억 대는 기부 체납했어요. 양한모 이사장님이. 또 나산고등학교가 한 200억 대는데 그것도 기부 체납했습니다. 그걸 무기로 해서 그걸 기화로 해서 또 군민들이 2만 명 정도 서명을 하고 당시 항우여 장관께서 교과부 장관으로 계셨는데 보따리 들고 갔죠. 이렇게 기부 체납했은 게 이런 걸 해 주십시오. 거기서 놀래요. 진짜 이거 기부 체납했습니까? 사인 받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공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게 약 937억. 그 후로 이렇게 인재양성소랄지 역사박물관이랄지 이런 게 되면 교육 인프라가 한평이 가장 뛰어나지 않냐. 열람되지만은 농촌 군 단위에서는 우리 한평 교육이 가장 앞서가지 않냐. 그랬을 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한평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 그래서 요즘 말로는 뭐 인류 대학을 가. 그래서 성공을 해. 그러면 고향이 기든 아니든 한평에서 공부를 한 그 인재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한평을 외면하겠냐. 그래서 30년 후, 40년 후에는 한평이 각광받는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되지 않냐. 글자 그대로 다 함께 평화롭게 또 많은 사람이 사는 경제와 교육과 함께 오래가는 또 문화와 예술에 오래가는 한평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그 내년에 3월 달에 또 개교를 한다고. 금년 10월에 거점 중학교는 교육가 됩니다. 바로 여기 가면 이제 영광 가는 길에 있죠. 거기 중학교, 거점 중학교는 10월에 개교 목표이고요. 고등학교는 내년 3월 달 개교 목표인데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구 건물에서 고등학교는. 여기는 신축, 옮겨서 다시 신축하고 또 고등학교는 거점 고등학교는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해요. 근데 그 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좀 더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육 행정이고 교육에 서는 일이라 말씀드리는 조심스러운데요. 매년 3월에는 좀 어렵지 않냐, 개교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도 최신식으로 또 아주 단열 달되고 내공망이 달되고 이렇게 아마 신축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교자재도 아주 최신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평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돌몰이 해수욕장 부분에 그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안 유휴지 개발 사업이 완공됐다고 아까 홍보하셨잖아요. 굉장히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잘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 이게 바다를 내가 이게 사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취미가 독서고요. 글쓰기 좋아하고 또 사색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데 군수가 되어서 우리 한평에 이 좁은 땅을 또 풍요로운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민들의 소득과 또 풍요와 또 우리 한평 국민들의 풍요를 좋아하거든요. 이걸 만들어 볼까. 또 뭐니 해도 가장 강주에서 가까운 호남에서 강릉시는 강주시 하나뿐이잖아요. 호남에 강릉시 하나 있는 강주 시민들의 한평을 어떻게 하면 찾아올까.
첫째는 한평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도움이 된다는 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싸고 맛있어야 되고 또 볼거리를 하는데 남은 데보다도 거리가 가까운 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더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착안을 해서 비빔밥 거리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점심에 비빔밥 잡수를 하시면 한 100m 줄 서서 먹습니다. 지금. 예약을 안 하면 못 그렇습니다. 먹더라고요. 예약해다 100m 줄 서야 먹어요. 뭐 50m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바다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이 낸 게 해수욕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걸 좀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이 없을까? 또 그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이 산책길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목재테크로 1차적으로 그 산책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해수욕장 개장을 지난 17일 날 했습니다만은 유아 풀장까지 해서 그 해수욕장 만들었고, 그럼 바다, 요것도 이게 우리 한평만 바다가 전대 교수 말씀에 의하면 이 러시아 우람산맥에서 발원된 게르마늄 성분이 백두대간 타고 태백줄령 넘어서 딱 뭉친 곳이 우리 한평만이라고 그래요. 그래 갯벌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평만에서 나오는 생선이 아주 맛있어요. 낙지가 최고로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볼까 해서 이걸 목재테크를 좀 놔보자. 그래서 405m의 목재테크를 바다 중간에 놨습니다. 뭐 돈은 한 30억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LED를 딱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화려한 무대에서 이게 춤추는, 또 이게 저녁에 달빛에 이렇게 보면 밑에도 숭어 떼는 중심으로 고기들이 굉장히 이게 놀아요. 근데 사람이 아주 지금 무지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평을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신선한 농산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음식을 제공하고, 뭐 제공이라는 게 공으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또 한평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게 경제적인 부도 이렇게 창출이 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5% 미만입니다. 이런 돈을 군비 갖고는 다 못해요. 여기서 뭐 특정 정치인을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남양주 국회의원 최재성 씨가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로 계실 때 100억 사업을 좀 지원해 주셨어요. 그때 마치 뭐 이낙연 의원님도 의원님으로 계셨는데 그 다양한 사업들을 허구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엊그제 뭐 전체적인 준공이 아니라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해수 치유센터라고 명명을 붙였는데 이렇게 가족 단위 와서 해수로 몸을 건강히 하는 치유도 만들고, 뭐 병이 근본적으로 낫겠습니까마는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람산맥에서 발원된 그 좋은 성분이, 인체에 좋은 성분이 한평만에 묻혀 있기 때문에 게르마늄 성분이 그걸 간접 활용을 하고 직접 활용을 해서 건강에 도움도 되고,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객들이 오실 줄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번에는 그 군수님 평상시에 이렇게 글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좋은 글들도 제가 낭송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고요. 근데 평소에 군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글, 쓰신 글들 한번 낭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안병호, 그래 내게도 아버지가 계셨지. 학교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온 손자 녀석, 제 아비를 보고 두 팔 벌려 달려든다. 아빠 하며 부르는 그 소리에 사랑이 같이 몰려온다. 겨우 하루 이틀 못 봤을 뿐인데 달려드는 제 자식놈을 내 자식이 번쩍 안아든다. 아들 하며 부르는 그 소리에 정이 뚝뚝 묻어난다. 그래 내게도 아버지가 계셨지. 손자처럼 아들처럼 서로 반갑게 껴안아 본 적 없었지만 내게도 아버지가 계셨지. 아버지,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이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 가슴이 무거워져 눈물도 나지 않는다. 새벽바람 가르며 집 나설 때 들리던 아버지 기침 소리. 해질녘 집으로 돌아오면 보이던 아버지 담배 연기. 다녀와라 어서와라 한 말씀 없으셨던 무뚝뚝했던 내 아버지.
기침 소리가 잘 다녀오라는 인사였고, 담배 연기가 이렇게 담배 연기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기다림이었음을 한참 후에 알았다. 그래, 그런 아버지가 내게도 계셨지. 살갑게 장난치는 아들과 손자를 보며 떠오른다. 그래, 내게도 아버지가 계셨지.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네, 조금 가다듬으시고요. 군수님 민선 6기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네. 그 1년을 나머지 그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항상 그렇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쏘아부어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를 군수를 2번씩이나 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보답하던 길은 정말 이 청을 임기 마치고 나갈 때 그래도 45대 44대 안병호 군수가 정말 잘하든 못했어도 양식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했다. 또 겸손했다. 부지런했다. 열정적이었다. 우리 군의 번영을 위해서 국민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 사모님 칭찬 한번 해주시죠. 군수 마누라에서 거드름 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집에 무엇이 좀이라도 생기면 아주 없으신 분들만 골라서 다닙니다. 없고 기도고 뭐 이러신 분. 내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래봤어요. 여보 당신 그런 분 갖다 주면 다음에 그분은 투표도 못 할 것인데 그런 게 당신 제받아 그러면. 제받아. 예? 그런 분들을 도와야 공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군수하는 거 중요한 것이라 내 자식들이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 마누라가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안방에 간사에 앉아서 흔들흔들 하고 있고 사람을 시켜보면 되겠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제해놓고는 우리 마누라를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제해놓고는. 네, 끝으로 군수님 우리 국민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 포근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군수로 뽑아주셔서 거의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흐르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우리 군의 보탬이 되는 군수, 우리 국민들에게는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군수가 되도록 무척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정말 조심 잃지 않고 기본적인 자세 견지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국민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에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 또 고마운 것은 몇 년째 우리 한평에 큰 재난재해가 없습니다. 이번 가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가뭄 피해가 제일 작은 것이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군 우리 한평입니다. 또 해갈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됐습니다. 폭우 속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니까 지내도 그 우리 한평에는 폭우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근본적인 성심이 좋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도와주신 수확물로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 잘 모시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건강하시고 풍요와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 안병호 군수님 모시고 군수와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